네,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마감이 되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참고해볼 만한 내용들도 꽤 많았거든요. 특히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인상이 깊었고 지금 현재 그 발언 이후에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드리고 영상 제일 마지막에 이 관련주들까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이 프로젝트 발언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나라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죠. 이건 사실이죠. 특히 우리나라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셔가지고 확실하게 이와 관련돼서 좀 딜을 했고, 특히 또 일본 역시도 이 앞전에 총리께서 알래스카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계속 이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산 LNG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부분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한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수조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조 달러거든요. 지출할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수조 달러로 가면 그냥 1조 달러라고만 해도 1400조가 넘잖아요. 1400조가 있을까요? 1400조나 돼가지고 이걸 프로젝트를 개발해가지고 그 이득을 볼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그만큼 크다. 우리 형님은 약간 좀 양념을 좀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규모 투자가 집행되는 프로젝트,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이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의지 있게 드라이브를 걸면 충분히 이 부분은 사업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테마로 끝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래스카 북부 지역의 프로도베이에서 여기서 시출을 해서 일정 수준 정제를 하고 그걸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보내오는 거죠. 앵커리지 요 근처에 있는 니키스키 요 지역이죠. 여기가 이제 부동항입니다. 아무래도 LNG를 수송하게 된다면 계절적으로 겨울에 얼어붙어 있는 해역을 뚫고 가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항에 LNG 터미널을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니키스키 여기까지 이어지는 요 파이프라인 요 거리가 1300km 엄청나게 긴 거리죠. 이렇게 이어지는 요 프로젝트다. 단순히 파이프라인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와 가스를 시출을 하고 그걸 1차적인 정제를 하고 중간 거점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LNG 육상 LNG 터미널까지 건설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고요. 여기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수조 달러라고는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요 프로젝트 하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요것만 말하는 건 아닐 수 있죠. 뭐 다른 것까지도 다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뭐 더 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전체적인 투자 규모는 64조입니다. 64조 정도 규모고 이 정도면 확실하게 투자를 해볼 만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간 생산 규모는 LNG 기준으로는 1800만 톤 정도가 생산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랑 일본에 공급됐을 때 확실하게 카타르 쪽의 수입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규모는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이미 2012년에 엑슨모빌이라든지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다가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왜 철수하게 됐냐라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급락인 거죠. 근데 이거는 동일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또 경제성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경제성 문제로 이거 한 64조 정도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수익 나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알래스카 지역은 영구동토가 많잖아요. 북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어있는 그리고 혹한의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건설하는 건 일반 지역에서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 비용이 한 3배 정도가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알래스카 특성상 해빙이 되면서 그 지역이 습지대로 또 바뀌거든요. 또 그때는 또 공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때 당시는 이거 못 하겠는데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성이라는 건 어쨌든 돈을 들여서 그렇게 들여서 에너지를 파도 이걸 누군가는 사줘야 되잖아요. 원래 이제 가장 큰 수요차라고 예상했었던 건 유럽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에 딱 요 시기에 뭐가 됐냐면 지금 이제 많은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노르드 스트림 1이 이때 완공이 됐습니다. 2021년 이제 1호기 되고 그 다음에 2022년 말 정도에 2호기까지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굳이 저기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특히 저기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캐리어선으로 또 이동을 해야 돼. 수송해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럴 필요가 없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냐라는 건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당시와 지금은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요. 일단 첫 번째, 아까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래스카의 기후가 바뀌었어요. 저때 2012년보다 평균 온도가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영구 동토가 한 40%가 그 해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건설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겨울의 혹한 역시도 짧아졌습니다. 알래스카에. 그러다 보니까 건설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많아졌다. 그리고 국제 정세도 변했죠. 아시는 것처럼 러우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산 PNG 쪽으로 가스 공급을 받을 거냐라는 거죠. 유럽 입장에서도 가스 공급 라인의 다변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특히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미국이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됐을 때 유럽 쪽으로의 또 판로도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2012년에 부정적이었던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부분이 최근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카타르 중동 쪽에서 많은 부분의 천연가스를 수입해 옵니다.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도 중동 쪽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일본이 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경제성 역시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득이 되는 프로젝트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프로젝트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그래서 뭘 사냐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핵심 수혜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부동항을 통해서 캐리어 선을 띄우긴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일반적인 LNG 선으로는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송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쇄빙선이 아니에요. 쇄빙 기능을 겸비한 쇄빙 LNG 선이거든요. 최초 쇄빙 LNG 선은 우리나라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인데 당시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죠. 요겁니다. 요거를 세계 최초 쇄빙 LNG 선이거든요. 요걸 만든 건 하나오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역시 지금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알래스카 쪽에서 생산된 LNG를 우리나라랑 일본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쇄빙 LNG선이 필요하고요. 특히 쇄빙 LNG선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북극해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개발, 지금은 조금 프로젝트의 속도가 뭐 러우 전쟁 때문에 늦춰지긴 했지만 또 야말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또 수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러우 전쟁이 마무리되고 러시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을 때 이 야말 프로젝트가 다시 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도 또 쇄빙 LNG선의 발주가 러시아 발주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거기에 핵심적인 우리나라 기업은 이 세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쇄빙 LNG선의 성능을 제가 분석해 놓긴 한 건데요.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긴 한데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쇄빙력이라고 해서 얼마나 이제 빙하를 잘 깨고 가냐라는 건데요. 최소한 이 쇄빙 LNG선의 기준이 되려면 2m 두께의 빙하를 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m 조건에 충족하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잘 깬다, 얼음을 잘 깨는 건 역시나 세계 최초 기술을 보유한 하나오션이긴 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한 2.3m 정도로 나오곤 있지만 실제로 작년에 야말 프로젝트 쪽이었거든요. 그쪽에 어쨌든 발주를 한 쇄빙 LNG선 같은 경우가 한 2.5m 두께를 얼음을 깨고 운항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잘 깬다. 근데 이건 큰 의미는 없긴 해요. 이 구간에서는. 어쨌든 대부분의 조건을 다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비죠. 연비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높습니다. 이종 엔진 기술과 관련돼서는 가장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높은데 이건 역시도 큰 차이는 아니다. 우리가 자율운항이죠. 자율운항이 지금 2단계 이상을 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누가 더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각각의 장단점은 있어요. 일단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여기 플러스 하나 되는 게 미국의 MRO 시장. MRO 시장에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플러스 MRO까지도 나는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나는 LNG 쪽이 좀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도 LNG 선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FLNG 선에
글로벌 1등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LNG 프로젝트가 커지면 단순히 이 쇠빙 LNG선만 발주되는 게 아니라요. FLNG선도 엄청나게 많이 발주가 될 거란 말이죠.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또 수혜는 또 삼성중공업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 취향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사이즈가 있는 것보다는 변동성은 있지만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쪽을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이렇게 긴 파이프라인 13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히 미국 내 철강 회사만 가지고는 사업을 성공시키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일본 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국내 쪽에서는 강가는 에너지용 강가는 넥스틸과 휴스틸이 가장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휴스틸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휴스턴에 현지 법인이 있죠. 미국 법인이 있기 때문에 또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어쨌든 에너지 관간의 테마성 중에선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연관성만 생각하면 넥스틸과 휴스틸이 더 유리하긴 한데요. 다만 주식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움직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주가 탄력이 좀 강한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동양철강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대규모 파이프라인이 건설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파이프라인만 연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 파이프라인 시작점과 끝 지점에는 LNG 터미널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너지관을 또 연결해야 되는 부분은 피팅과 밸브가 담당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성광밴드, 화성밸브, 한선 엔지니어링이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대형 피팅 같은 경우는 성광밴드가 대장이고요. 왜냐면 미국 매출이 가장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 개장용 밸브 피팅 같은 경우는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또 미국 쪽 매출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테마성으로 보면 대한골에 관련해서 또 개인들은 이쪽을 또 테마로 봅니다. 밸브 내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또 이게 가장 강하긴 하죠. 그래서 좀 테마성으로 나는 보겠다라고 하면 또 화성 밸브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LNG 터미널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LNG 가스를 가지고 와서 결국은 배에 실기 위해서는 액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체를 엄청나게 저온, 극저온이죠. 마이너스 160도 이하까지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렇게 극저온으로 만들어서 액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액화를 만드는 때 필요한 설비가 에어쿨러거든요. 그 에어쿨러를 국내에서 가장 이제 잘 만드는 회사가 S&T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에 에어쿨러 관련 기대감은 또 S&T 에너지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LNG 터미널이 건설되면 일단 거기에 LNG를 일단은 액화된 걸 저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장 탱크를 만드는 회사는 세진중공업이고요. 그리고 액화된 가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재기화라고 하는데, 그 재기화와 관련된 설비를 국내 최초로, 그 육상용 재기화 설비를 국내 최초로 만든 회사가 1승이거든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